네, 경제를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드디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 수서에서 동탄 구간이 이제 내일 개통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말에 드디어 예. 또 마침내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동안에 많은 국민들이 염원해 왔던 GTX가 드디어 내일 아침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네. GTX라는 게요. 예. Great Train Express. 예. 그래서 대도심 광역철도인데 요게 지하 50m 정도의 지하를 땅을 옆으로 뚫어서 지하철을 연결을 하는 것이거든요. 대단해요. 예, 현재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하철은 예. 지하 한 15m나 20m 정도입니다. 그거보다도 2배가 훨씬 넘죠. 예. 그리고 그 지하철은 우리가 땅을 파들어간 거잖아요. 네. 예. 위에서. 예. 근데 도심 대광역철도는 옆으로 뚫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서민 생활에 비교적 고통을 덜 줬죠. 네. 그런 면에서 공법에서도 여러 가지 혁신적인데 우선 이 대중교통 혁명, 특히 단거리 이동이 아니라 광역 먼 거리를 이동하는 데서 전국을 동시생활 시간대로 만들 수 있는 아주 혁명적 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개통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이게 역사 이래 세 번째 어떤 광역 교통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예. 번째가 1970년에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네. 사실 경부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지역 간 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다음에 2004년에는 지금 그 고속철도 KTX가 개통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이 지하 도심 광역 전철까지 개통이 돼서 이번에 개통이 된 구간이 수서와 동탄인데요. 거기를 시외버스로 다니면 네. 90분 정도 걸렸어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이 광역 GTS를 타게 되면 21분에 주파하게 됩니다.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 줄어드는 예. 70분을. 그야말로 혁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할 때 요금이 얼마인지 궁금한데 수서 동탄 요금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그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좀 비싸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하철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KTX 같은 경우는 서울, 부산을 다닌다 네. 이랬을 경우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잘 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처럼 한번 타는 거기 때문에 예. 가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민감했는데 예. 이 GTX는 동탄 주민의 입장에서 수서를 왔다 간다 하면 하루에 왕복 최소 2번은 타야 될 것이고 그렇죠. 또 출퇴근을 가족들도 해야 되면. 타야 된단 네. 말입니다. 예. 이게 가격이 높으면 그 유용성이나 실용성이 좀 빛을 발할 수가 있는데 일단 동탄에서 수서 가는 이 지하철 그 GTX 요금이 4,45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현재 버스 요금에 비하면 상당히 좀 비싼 편이죠. 그렇긴 하죠. 그 비교하면. 예, 거기다가 이게 이제 수서 동탄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수서에 내려서 네. 또 버스를 환승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다음에 동탄에 내려서 바로 가는 수도 있지만 또 환승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겠네요. 비용이 생각보다도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개통식에서 비용을 추가로 낮출 수 있는 그런 K패스 제도, 특히 그 노인들이나 유아들에게는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니까 저렇게 좌석과 좌석 사이에 팔걸이가 있어서 예. 옆 사람과 좀 약간 분리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제 수원에서 영통 지금 동탄. 동탄이죠. 네. 동탄 신도시도 있는데 물론. 네. 근데 이렇게 동탄까지 또 뚫리면 거기 수도권에서 아니 그러니까 서울에서 인구가 이제 동탄 쪽으로 많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의 우려점은 동탄의 집값이 또 들썩거리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벌써 들썩거렸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이게 GTX 플랜을 예. 처음 제안한 게 경기도인데요. 네. 그게 첫 번째 제안이 2007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17년 전이죠. 예. 그런데 그때마다 사업에 조금씩 진전이 있을 때마다 집값이
KTX 환승 지역 집값이 많이 조정이 됐거든요. 예. 또 이제 완공이 되면 또 한 번 조정이 되겠죠. 우선 사람들이 출퇴근 또 서울 시내에서 움직이는 거나 큰 차이 없이 바로 접근이 되게 될 테니까 예. 뭐 그 많은 사람들의 부동산 수요가 집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미 오른 데가 많기 때문에 좀 이래 지금 뚫렸다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은 조금 조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 KTX 같은 데를 만들 때 보면요. KTX를 만들면 지방이 완전히 살아날 것이다 이랬는데 네. 뭐 지방이 많이 살아났습니다만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경주 같은 이런 지역 또 중간에 있는 예. 최종 종착지가 아닌 중간 지역은 과거에는 KTX가 없을 때는 하루 자면서 맞아요. 거기서 스테이하면서 예. 소비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갔다 바로 와요? 갔다 바로 오기 때문에 예. 지역 상권은 오히려 손실을 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 꼭 이번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뭐 이런 대목은 GTX 개통과 동시에 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나 기업들이 잘 의논을 해서 오히려 서울서 동탄이나 이런 데로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수요처를 개발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1시간 반 걸리는 지역을 20몇 분에 뚫었다니까 그건 대단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혁명이죠. 그렇게. 네, 이렇게 GTX-A 개통 소식 짚어봤고 다음 주제는 요즘 물건이 엄청 저렴해서 뭐 알리 같은 해외 사이트 거래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 거래가 는 만큼 소비자 불만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주로 어떤 불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물건이나 서비스 상품을 싸다고 해서 예. 샀는데 예. 또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게 되니까 쉽게 뭐 즉흥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물건이 제때 안 오는 거. 네. 본인은 돈까지 지불했는데 돈이 안 온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 상당히 애타게 되죠. 계속 집 앞에 와 있나 확인하잖아요. 언제 그렇습니다. 오나.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럼 이제 그런 데 따른 심리적 고통 또 물건은 왔는데 이 물건이 내가 원하던 물건이 아닐 수가 있어요. 맞아요. 다른 물건이 오는. 예, 예. 엉뚱한 물건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대로 된 물건이 왔는데 이게 깨졌어. 뭐 파손되거나 예. 또는 이게 짝퉁인 거예요. 예. 아, 이거 못 쓰겠다 이래서 반품, 취소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네. 반품 조건이나 취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싸게 거래를 하려다가 그야말로 우라통이 터지는 분통이 터져서 이거 뭐 경험담입니까? 뭐 예. 인터넷 쇼핑 그런 많이 적이- 하세요? 예, 그런 쇼핑할 시간은 사실 잘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소비자원에 불만 좀 도와주세요 하고 SOS를 쳤는데 그 건수가 예. 해외에서 특히 직구를 한 경우에 음. 건수가 종전보다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 네. 그리고 업체별로 보면 최근에 한국에서 많이 뜨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단연 증가율이 1등이다. 예. 뭐 그런 통계가 지금 발표돼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 중국 기업이니까 중국 업체 뭐 하면 그 불만 사항이 접수가 잘 될까라는 문제가 있고 잘 안 되면 그러면 어디에 그럼 우리가 피해를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요. 예. 국제 직구를 할 때는 네. 거래하기 직전에 예. 자기가 거래하는 사이트가 어딘지 네.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정보가 맞는지 직접 들어가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크로스보드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예. 국제거래 소비자 포탈이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제거래 소비자 포탈. 예. 국제거래만 쳐도 아마 나올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한국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소비자원과 그래요? 협조를 해서 어. 그동안에 사고를 쳤던 의심 URL, 사이트의 URL 지금 막 들어가 보니까 약 한 3,000개 가량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느냐? 거기에 올라가 있는 이름은 사용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일단 회사가 믿을만하다 했을 때도 그 거래 정보, 거래 조건 이런 것도 좀 캡처해가지고 다운로드를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다. 네. 이럴 때도 역시 국제거래 소비자 포탈에 들어가면 이 민원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좀 중재를 해주세요. 아. 해주면 소비자원에서
중재를 해주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렇군요. 그 밖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바로 그런 센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가장 많은 그 소비자 상담 센터가 들어온 지역이 예.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데가 의외로 싱가포르예요. 그래요? 네, 싱가포르가 1등인데 이 싱가포르 여기서 항공권, 여행권 이런 거를 파는 사이트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는 중국 회사가 경유하는 경우도 있고 예. 싱가포르 자체에 우리나라의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같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그러게요. 싱가포르 직접 갈 수도 있고 그다음이 중국, 홍콩인데 여기도 뭐 중국어가 좀 되시면 직접 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이라는 데 들어가면 알겠습니다. 우리 소비자원에서 각종 정보를 아주 소상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 피해자분들은 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유통업계 경쟁이 이렇게나 치열하다 보니까 쿠팡이 3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전에 알리가 또 1조 5천억 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응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리가 1조 5천억 투자하겠다고 그러니까 예. 그거 받고 나는 2배. 아. 이거 라스베가스에서 많이 먹고 더블로 보던- 가. 예, 먹고 더블이죠. 예. 그래서 3조를 투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번에 쿠팡이 투자하기로 한 3조는 상당히 바람직스러워 보이는 게요. 예. 저게 현재 특별 배송, 그다음 로켓 배송이 되고 있지 않은 지방 도시, 네. 인구 감소 지역, 거기다가 풀필먼트라고 하는 물류센터를 대량으로 지어서 그 지역에 그 로켓 배송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지방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또 인구 감소를 해소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뭐 그런 면에서 어떤 국가 경제적으로 선풀 효과가 있다. 예. 거기다가 쿠팡으로서도 네. 그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예. 소비자들 편익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